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준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2월 2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S&P 500의 밸류에이션과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금융시장 환경에 대해서 오늘 좀 수고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난주 그 CPI하고 PPI가 나오면서 사람들을 조금 불안하게 했었는데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S&P 500 기준으로 한 0.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느낌은 3% 정도 빠진 느낌인데. 예, 그렇죠. 장중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좀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금요일 종가끼리 비교해 보면은 0.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남궁재님도 얘기했듯이 S&P 500의 기업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무리된 시점에서 EPS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EPS는 0.04% 소폭 상향 조정되면서 거의 이제 그 실적 발표도 마무리되면서 EPS 조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좀 느낌입니다. 컨센서스를 그래도 뭐 70% 정도는 아웃 했으니까 EPS가 어떻게 보면 기업 실적 발표와 함께 약간 상향 조정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기업들은 사실 이번에 그 달러 강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면서 가이던스를 좀 좋게 주는 기업들도 있었고 또 뭐 그냥 좀 안 좋게 주는 기업들도 좀 겹치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제 상쇄가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실적을 상회한 기업들이 좀 더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면서 실적 추정치는 좀 그 거의 이제 그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YTD로 보면은 S&P 100이 6.2%, EPS는 2.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월 17일 기준으로 보면은 PER 기준으로 S&P 500이 18.3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PBR은 3.98배 그리고 ROE는 21.75%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추정치가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전 거는 그 픽스가 돼 있고 앞으로 계속 바뀌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계속 그 추정치가 하나가 바뀌면은 전에 것들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체감적으로 이전에는 이런 숫자가 아니었는데 왜 바뀌었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그 경제지표 나올 때 그 예비치하고 확정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확정치가 나오면서 전 것도 다 수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블룸버그 추정치도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률로 보면은 약간 전부 다 좀 쉬는 느낌인데 테슬라가 6%가 올랐고요. 그리고 월마트가 2% 그리고 엑슨모빌이 7%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sek터가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약한 섹터로 부각이 되고 있고 나머지 그냥 그 빅테크들 대기업들은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한 한 주가 됐고요. 이익 조정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애플이 0.2%, 마이크로소프트가 0.3%, 구글이 0.3%, 그 아마존이 2.1%, 그리고 테슬라가 1.8%가 빠졌는데 이게 그 집계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다른 컴퍼니 글로벌 같은데 리피니티브 자료를 쓰는데 거기서는 또 그 주간 기준으로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됐는데 블룸버그에서는 어쨌든 하향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메타가 2.9% 그리고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PER은 애플이 24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5배 그리고 구글 16배 메타 14배 아마존 33배, 테슬라 49배, 엔비디아 49배 이렇게 됐고요. 이번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는데 이 실적 나온 거하고 가이던스를 감안을 해서 또 실적 추정치가 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PER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 흐름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수 보합권인데 에너지 섹터가 특히 부진해서 에너지 섹터만 그
따로 뽑아서 가져와 봤는데 S&P 500의 에너지 섹터가 한 20여 개 됩니다. 그 제일 상위에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엑스모빌이고요. 그 다음에 쉐브론, 그리고 코노코필립스, 그리고 슐럼버거, 그리고 EOG 리소시스, 그리고 마라손 페트롤리엄,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요 정도가 상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총 보면은 그 엑스모빌하고 쉐보론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코노코필립스가 그 다음에 이제 127빌리언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100빌리언 미만 기업들이고요. YTD로 특히 보면은 제일 큰 시총이 큰 종목인 엑스모빌은 한 0.9% 빠졌는데 밑에 보면은 뭐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꽤 되잖아요. 그러네요. 코노코필립스가 11%고 또 뭐 대번 에너지가 13%고 밑에 뭐 APA 코프가 뭐 18% 그리고 한 자릿수 후반대 하락률을 보이는 것들도 꽤 있고 EOG 리소시스도 한 8.6%. 그래서 이게 섹터 전체의 그 모멘텀이 올해 들어서 에너지 섹터가 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옆에 이제 YTD로 보면은 그 실적 추정치 있잖아요.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에너지 섹터에는 감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좀 걸맞게 EPS 추정치도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모빌이 뭐 한때는 세계 시가총액 미국에서도 1등을 몇 번 했던 기업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15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1등을 또 차지하고 했었던 기업인데 이 엑스모빌이 다우에서 편출까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했었지만 2020년 코로나 지나면서 다우지수에서도 편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에너지 섹터에서 1등을 하고는 있지만 458빌리언이고요. 뭐 애플의 시총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시총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 에너지 섹터가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 정도 돼요. 그렇죠. 뭐 원래는 더 작았을 때는 2% 정도였었는데 작년에 세게 올랐기 때문에 한 4~5% 정도로 비중이 좀 커졌고요. 어쨌든 올해 전체는 뭐 주가도 그렇고 이익 모멘텀도 그렇고 다른 섹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장단기 금리차 이렇게 보면은 지난주에 물가 관련 지표들이 조금 세게 나오면서 금리에도 좀 영향을 줬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세게 영향을 준 건 아닌 것 같고요. 대체로 한 10bp 내외 정도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3.81%를 기록을 했고요. 주간 기준으로 한 8bp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2년물은 한 10bp 정도 오른 4.62%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10년물이 8bp밖에 안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막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결국 이제 주간 기준으로는 8bp 오르는데 그쳤고요. 장단기 금리차는 80bp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0bp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한 4bp 정도로 얌전하게 좀 올라서 2.37%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실질 금리는 장기 금리가 좀 오르니까 이것도 5bp 정도 올라서 1.4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같은 경우는 10bp 이상 정도 올랐는데 트리플A 같은 경우는 14bp 오른 4.64%, 그리고 BAA는 19bp 오른 5.7% 기록을 했고요.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올라서 23bp 오른 8.55%,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14bp 오른 4.38%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 지표가 좀 금리를 좀 상승 견인하는 그런 한 주였고요. 이번 주에도 이제 PCE 발표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팩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최근에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물가를 볼 때 그 두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비용이 상승해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고 수요가 강해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그거를 분해를 했더라고요. 지금
최근 한 3년 정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물가를 견인을 해왔는지 예. 생각으로는 작년 뭐 한 중반까지는 그 비용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면 그때 이제 피크아웃 이후에 고용도 세고 했기 때문에 수요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어렴풋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계량화해서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좀 가져왔는데 연준이 신경 쓰는 물가 지표는 PC 중에서도 코어잖아요. 그렇죠. 코어인데 코어만으로 이렇게 물가를 비용 쪽하고 수요 쪽, 공급 쪽하고 수요 쪽하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일단 지금 2022년 12월 현재 코어 PC 인플레이션은 4.4%고요. 이번 주에 나올 코어 PC 물가는 컨센서스가 4.3%로 0.1%포인트가 낮게 나오는 거로 시장에서 컨센이 형성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른쪽 그림 보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코어 물가가 4.4%인데 2022년 12월 현재 그거를 수요가 견인한 거하고 공급이 견인한 거하고 이 추이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그림이 앰비기어스는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 돼 있는데 회색선이 공급 쪽이 견인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추이고요. 파란 선이 수요가 견인한 부분입니다. 수요 상승으로 인한 내서 인플레이션이 견인된 부분인데 가장 뚜렷한 특징은 회색선, 그러니까 공급적 요인이 비용을 건드려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던 부분은 2022년 한 4월 정도에 피크를 찍고 지금 계속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4%를 중에서 한 1.3% 정도가 비용 상승에 의해서 견인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고요. 파란 선은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인데 반대로 22년 중후반부터 작년 중후반부터 조금씩 올라갔다가 피크아웃하고 조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인플레이션의 성격은 비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보다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인데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도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유지되고 있는 또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애매한 부분이 그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한 0.9% 정도라서 한 4분의 1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치가 이 부분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 지표 모두가 다 22년 8월, 9월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안 좋은 인플레이션이 비용이 막 상승해서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의 인플레이션은 이미 피크아웃하고 지나가고 있다.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인데 그것도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샌프란시스코 연원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요인을 분해해서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YOY로도 하고 MOM으로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워놓더라고요. 그리고 룰데이터도 받을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좀 직접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 시장인데 유가가 4.2%가 지난주에 빠져서 76.3불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리그 카운트도 한 2기 정도 빠져서 607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한 80불 하고 7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지금 박스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리는 한 4.1불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 2.7%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은 이게 더 이상 이걸 트래킹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정도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9.9%가 빠져서 미국 같은 경우는 2.26불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49.1유로를 기록하면서 똑같이 이제 9.1%가 빠졌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고점에서 보면은 그렇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9불을 넘었다가 지금 2불대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50유로 갔다가 지금 49유로 하고 있으니까요. 무시무시하네요. 예, 이것 때문에 좀 유럽이 좀 굉장히 어려워지겠다라고 예. 걱정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여튼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것만 보니까 지난주에 사실 PPI 때문에 예. PPI가 좀 높게 나오면서 이거 뭐야 뭐 예. 이런 식의 또 주식시장에 노이즈를 주고 금리도 좀 올라가고 예. 뭐 했던 것 같은데 이것만 보면 PPI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품 가격하고 예. PPI와 관련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품 가격을 애그리깃해서 만드는 지수가 CRB 인덱스인데요. 그 인덱스의 추이를 좀 가져왔습니다. 예. 그 인덱스의 추이를 보면은 그 숫자만 보면은 원데이터만 보면은 이제 작년 한 중반기에 한 650을 기록했다가 지금 한 550으로 예.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 수준 자체, 레벨 자체를 보면은 2019년 수준이 한 400에서 450 레벨 이 근처에 있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550 레벨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팬데믹 이전보다는 약간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 YOY 증감률은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이 기고 효과, 역기저 효과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YOY로는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원데이터는 지금 피크아웃은 하고 있는데 약간 그 하락 속도는 조금 완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예. 원데이터만 보더라도 예. CRB 인덱스가 제가 보니까 한 500 이하로는 떨어질 것 같고 그죠? 예. 그 500 이하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작년 22년 5월 달까지 예. 피크아웃 칠 때까지는 기고 효과 때문에 예. CRB 인덱스의 YOY 증감률도 예. 마이너스 20 30까지도 가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YOY 증감률을 보니까 2월 현재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YOY 증감률은 더 급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 보면 달러 인덱스가 0.2% 정도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2.2%는 1295.9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밸류에이션 보면은 코스피도 한 주간 좀 쉬었는데 주가는 한 0.7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도 그것밖에 안 빠졌네요. 예, 코스피도 0.75% 정도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0.19%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YTD로 보면은 코스피가 9.6% 올랐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5.5% 정도 하향 조정이 됐는데 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IT 쪽에서 하향 조정이 됐는데 계속 제가 트래킹을 하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향 조정이 멈췄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밑에 보면은 이제 주간 기준으로 이익 쪽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1.6% 정도 오히려 상향 조정이 됐고요. SK 하이닉스도 여기 마이너스 폭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까 S&P 500에서도 봤듯이 코스피에서도 EPS 하향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월 17일 기준으로 PER은 12.37배 그리고 PBR은 0.95배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ROE는 7.6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은 0.3% 1.6% 정도 좀 쉬어갔고 LG화학이 2.4% 정도 올랐고 현대차 기아가 한동안 좀 쉬다가 3.2% 5.5% 이렇게 올랐습니다. 비슷한 생각인데 일부 애널리스트들 쪽에서 현대차 기아는 주주환원도 앞으로 적극적일 것 같고 이익도 안정적인데 지금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해서 잃을 거 없다 이런 코멘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한 6% 정도씩 빠졌고 KB금융이 한 10% 정도 빠졌거든요. 예. 이 금융주가 10% 빠지는 거는 지난 그 연초에 뭐 10% 이상 오르는 것만큼이나 조금 놀랄만한 건데 최근에 공공재 성격의 기업들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서 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연초에 그 주주환원이나 이런 것들로 올랐던 부분들이 네. 반납됐던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쪽 보면은 삼성전자가 23.2배 그리고 하이닉스가 뭐 여전히 마이너스기 때문에 측정은 안 되는데 PBR로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1.2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1.0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18.6배, 네이버 28배, 카카오 49배, 현대차 기아 보면은 5.5배, 4.9배, 그리고 KB금융 4.0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국내 금리 보시면은 국내 금리도 좀씩 올랐습니다. 그 미국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랐는데 10년물이 3.63%를 기록을 해서 지난주에 26bp가 올랐고요. 3년물이 3.64%, 24bp가 지난주에 올라서 장단기 금리 차는 비슷하게 마이너스 1bp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증시 주변 자금 중에서 투자자 예탁금은 47.7조 원을 기록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0.2조 원이 빠졌고 신용융자는 17.1조 원, 0.4조 원이 늘었습니다. 거래 대금은 17.3조 원으로 해서 그 주간 기준으로 1.7조 원이 줄었는데 거래 대금 레벨 자체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뭐 10조 원대 초반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올라왔고 특히 거래소보다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요즘은 많은 거가 관찰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보더라도 거래소가 8.4조 원, 코스닥이 8.9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지금 워낙 뭐 제일 핫한 섹터가 2차 전지고 예. 또 두 번째로 핫한 게 지금 SM에 예. 네, 그 적대적 M&A에 관련된 그런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코스닥 쪽이 지금 거래소보다는 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환율이 이제 1295원인데 지난번에 이제 달러를 위해서 못 파셨다는 분이 많아서 네, 1300원 조금 한번 살짝 좀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넘어가면서 네, 달러를 좀 팔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2월달 시장을 저희가 이제 뭐 조정장이다 그런 말씀을 1월 31일 날 3프로 가서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조정장을 좀 잘 이용해서 네,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인버스 곧버스 들고 계신 분들은 잘 이렇게 좀 빠져나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의 모습이 왜 조정이 오냐면 1월달에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이 오는 거예요. 네, 좀 전에 이제 KB금융도 말씀하셨지만 1월달에 뭐 18% 정도 뭐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서 조정이 나오듯이 근데 이제 조정의 모습을 보면서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2월달 시장이 아주 견고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횡보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체크해 주신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최일호 상무님이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굵직한 또 중요한 지표들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도 많으니까 이번 주도 수고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